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쿠데타,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재명 전 대표가 드디어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개혁이 아니라 사실상 해체 수준인데요. 말 그대로 칼을 뽑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낱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5일 이재명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함께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대담을 진행했는데요. 무려 1시간 17분 동안 차기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듣는 내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윤석열을 쫓아낸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가? 그 해답이 이번 대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과제는 바로 검찰인데요. 이재명은 검찰을 단순한 사법기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리고 계엄령 시도라는 내란 정국에서 검찰은 수뇌부부터 시작해 조직 전체가 국민의 권력을 거스르는 반헌법적 행동을 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식이 아닌데요. 철저히 수집된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검찰 조직은 합법적 행정기관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또 내란 국면에서 또 지금까지 수장부터 시작해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대세예요. 근데 아까 질문하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야,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데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예.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거 당연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이재명은 말했는데요.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완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아예 다른 기관으로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수사청이 따로 맡는다.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고 양쪽 모두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구상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습니까?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 장악, 자기 말을 듣는 칼잡이들을 요직에 꽂아넣고 정치보복에 돌입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재명의 기소, 김의겸 수사, 최강욱 기소, 이정근 녹취록 조작 사건, 이동관 임명 강행, 김건희 면죄부였습니다. 정권의 칼을 휘두른 건 검찰이었고 그 칼을 묵인한 게 법무부였는데요.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윤석열은 가고 또 다른 윤석열이 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수사를 기소를 위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원칙에 어긋난다.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는 수사청, 공수처는 인원을 대폭 늘리고 권한도 강화한다. 지금 공수처는 인사권을 틀어준 정권 때문에 검사 숫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7개월, 그 누구도 임명해주지 않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현실인 거죠.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게 될지 모를 공수처를 이런 식으로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은 공수처뿐 아니라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사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은 절대 독점돼선 안 된다는 건데요. 수사권을 한 곳에 몰아두면 반드시 남용됩니다. 검찰은 그걸 증명해 준 거죠. 계엄령 문건을 덮고 김건희 수사는 뭉개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나라, 그게 바로 윤석열 시대였습니다. 그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군데다 지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지금 임명을 권한대행이 지금 7개월째 안 하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달째 지금.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공수처도 늘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좀 강화하고. 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소청, 공소청이죠. 네.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권력이 뭉쳐 있으면 국민이 피해자가 반드시 남용됩니다. 예. 권력의 본성이 그렇죠. 권력은 견제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검찰 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뇌부에 말달들을 칼제비들을 꽂아가지고 네. 야당을 도륙한다. 이런 그럼 거는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 제가 이 얘기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대 맞잖아요. 한 대를 때리면 됐어. 안 됩니다. 2대는 때려야지. 최소한 2대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2대 맞은 사람은 내가 합당하게 했으니까 2대 한번 적절하네. 안 끝나요. 다음에 4대를 패야 네 대를 빼. 아니면 한 대 빼고 한 대에 대해서 이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죠. 근데 이걸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를 안 하면 그게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통합이 그래서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인 이유입니다. 선생님 이 말씀에 동의.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뭐냐면은 좀 사회를 좀 정화하려면은 검찰 세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좀 과감하게 더 바르게.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서 어떻게든지 검찰의 위상을 좀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그러한 현명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칼질을 하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또 불안해져요. 그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네. 사회적으로. 그보다 더 급한 게 많아요, 문제는. 일각에선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멈추고 자기 사람 검찰총장 앉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재명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검찰개혁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보복도 하지 않는다. 철저한 제도 설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 이게 이재명의 철학입니다. 이재명은 또 말했습니다. 사람은 맞은 만큼만 되갚지 않는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어진다. 복수는 에스컬레이터처럼 끝이 없다. 그래서 정치는 복수를 해선 안 되고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롭다는 이유로 권력을 독점하면 그 권력도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건데요.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도 격하게 공감했는데요. 원래는 검찰을 정화해서 활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재명의 제도 개혁 구상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 이거야말로 지속 가능한 정의라는 거죠. 결국 이재명의 검찰개혁은 응징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였는데요.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쪼개고 어디서든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방식이고 윤석열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국정 철학입니다. 윤석열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재명은 국민 아래에서 봉사하는 권력의 시스템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권력의 칼을 쥐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칼이 다시는 국민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지 이제 시작입니다. 6월 3일 이재명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안 해요, 귀하들처럼.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시지 말고요. 좀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 검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뻘짓들 좀 그만하시고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벌써요? 그럼요.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 왔습니다. 이제 사실 대통령을 중간에 파면하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8년 사이에 우리가 2번이나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안타까운 예, 일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국민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국민도 힘들어요. 너무 많은 걸 잃어요. 예. 그 사이. 우리 에너지를 우리들 각자가 좀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서로 써야 되는데 서로 참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네. 모두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런 힘든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민주라는 말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게 숙명이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 이 아름다운 민주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이 민주국가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3D 업종이에요. 맨날 나가서 대모해야 되고.